장비밭? 19년 최신 육아템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곳! 대구 베이비페어가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패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출산 준비물부터 유아교육, 최저가 마켓 등 우리 아이를 위한 필수 코너. 1월 대구 베페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네, 저입니다. 네, 윤성원입니다. 나이가요? 나이가 이제 올해 지금 41살 됐습니다. 예, 제 피자 프랜차이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나는 더 이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에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굴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네, 지금 여기는 피자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고 또 본사이기도 하고요. 뭐 전혀 피자 관련된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여기 다 그 공장이라서 공단 지역이라서 따로 뭐 피자가 관련되는 건 없고, 밑에 1층에는 지금 저희 도우랑 뭐 소스류 그리고 무스류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들고 있는 시설을 공개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위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뭐 시설들이 또 이렇게 저희가 기밀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샵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시길래 공장 규모로 운영을 하시는지. 저희가 전체 매장 수가 지금 현재 예정지까지 하면 한 230개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전국에 지금 뭐 웬만한 곳에는 다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그만큼의 규모를 이루신 건지. 피자를 시작한 지는 한 10년 가량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정도 올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가게 하나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기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었죠. 예. 지금은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지점들 오늘 그 모니터링, 지난주 했는 모니터링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또 개선 사항이 있는지 회의 중이었습니다. 샵 규모로 봤을 때는 되게 크지 않을까 했는데 사무실은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네요. 네, 그렇죠. 예, 사무실이 뭐 제 방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뭐 제 또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가치 중심이다 보니까 외형을 좀 뭐 보이는 것보다 좀 이렇게 실속 있게, 그리고 또 본사에서 너무 지출들이 많이 생기면 지점들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본사 규모는 조금 줄이고 지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하루 일과는 일단 오늘 본사에 다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직영점 오늘 갈 예정이거든요. 직영점 가서 신메뉴가 저희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서 그 신메뉴 마지막 점검차 테스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신메뉴를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지 오늘 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직영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는 퇴근해야겠죠. 공장은 언제 완공됐나요? 공장 지금 17년 4월에 됐으니까 이제 한 1년 반 좀 넘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 월세를 주고 빌려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So I'm gonna make sure everybody eats. I
뭐 저보다 더 빨리 잘 되신 분들도 많긴 한데 제가 그래도 장사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15년이 넘었으니까 뭐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보다 경험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어떤 거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했었죠. 그러니까 뭐 진짜 장사를 처음 했는 거는 컴퓨터 관련되는 사업을 했었는데 모텔 그러니까 숙박업소죠. 숙박업소에 컴퓨터를 임대해주고 그 월 임대료를 받고 그런 사업을 하다가 또 잉크 충전 사업도 같이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잉크 충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5년 정도 컴퓨터업을 하다가 배달 대행 업체를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배달 대행 업체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배달 대행업이 생소할 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무전기로 다 할 때인데 배달 대행 업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피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피자를 시작을 했었죠. 직원들이 또 지금 힘든 시기니까 다들 또 격리를 좀 해줘야 되고 매출이 12월달 넘어서 5월, 3월 되면 또 많이 내려갈 여지도 있으니까 항상 지점들 격리 많이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됐던 지점들도 많이 있었나요? 전공은 전혀 관계없는 문화인력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고고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시에 다들 힘들 시기였었는데 IMF 시기이기도 했었고 집안도 사실 조금 저도 힘들었었고 뭐 학비도 조금 문제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하고 난 뒤에 일단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영업직을 처음에 좀 시작하게 됐었죠. 영업하게 된 동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공부를 딱히 뭐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뚜렷하게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말을 크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첫 번째가 영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때 정수기 업체를 찾아가서 그 정수기 판매 이제 사원으로 취직을 했었죠.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렌탈 한 개 하고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2달 동안 한 대도 못 팔았어요. 한 대도 못 팔았는데 근데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배웠다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니까 그만큼만 해도 저는 뭐 2달 동안 뭐 돈을 한 푼 못 벌었지만 뭐 많이 배웠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정수기 끝나고 난 뒤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 영업을 하러 또 가가지고 학습지 영업할 때는 애기들 상대로, 애기 엄마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적성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애기들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좀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까 애기한테 애살 있게 지금은 이제 애기 아빠라서 조금 낫긴 하지만 그때는 저도 애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수기 할 때보다는 조금 건수도 좀 올리고 했다가 이제 그걸 또 경험 삼아서 그 뒤에는 우유 판촉 영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님들 상대로 하는 건데 그때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23살, 4살 이때였는데 많이 벌 때는 하루에 뭐 한 20-30만 원도 벌고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업도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사교성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내성적인 편이라서 뭐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배들 하는 걸 거의 다 적었어요. 멘트를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가지고 막 따라하고 집에 가가지고 동생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동생한테 막 영업을 해보는 거죠. 뭐 아유 어머니 뭐 우유 하나 좀 드시라고 받아보시라고 이런 영업하는 멘트도 또 연습하고. 근데 또 그때 어머님들 상대로 하는 멘트 자체가 또 어머님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은 멘트다 보니까 사투리가 굉장히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지금도 제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데 뭐 사투리가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멘트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 팔짱도 끼고 제가 우리 어머니 팔짱은 잘 안 끼봤는데 남의 어머님들 팔짱도 끼고 아 어머님 그 우유 하나 받아가세요. 뭐 지금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말 잘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뭐 사투리 어머님들처럼 사투리도 좀 섞어 쓰면서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본인 성격은 어떠신 편이셨어요? 제 성격이 뭐 제 집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만 좀 예민하기도 하고 좀 내성적인 편이에요. 많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지금도 성격이 막 외향적인 편은 아닙니다. 근데 많이 고쳐졌죠. 예전에 영업 일을 하면서 영업 일을 그래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그때 이후로 외향적이 되진 않았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래도 말을 뭐 못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영업 방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또 예전 얘기지만 우유 판촉 영업할 때 대부분 그때 젊은 분들이 우유 판촉을 할 때는 조금 속칭 말하면 좀 들이댄다고 해야 되죠. 어머님들한테 너무 들이대듯이 좀 거부감 들게 영업을 많이 하신 편이었는데 저는 그때 양복 입고 조금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 예,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이미지로 좀 바른 청년의 이미지 예, 좀 그런 이미지로 어머님들한테만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우유 안 받아갔다가 다음날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유 어제 극하고 난 뒤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또 우유 받아 드시기도 하고 좀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업을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됐잖아요. 사람을 뭐 보는 기준이 있다면? 예, 일단은 뭐 사람을 뽑을 때 제가 뭐 사람을 많이 뽑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성인 것 같아요. 그 인성이 뭐 다 바르지 않고 바르다 이거 평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예의도 있고 서로 저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예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좀 욕심이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끝까지 좀 밀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Leaky faucet, creaky floor. We don't even own a bathroom door. The sofa set is nothing to be jealous of. We don't have a lot, but there's no shortage here for love. Whoa, whoa, oh, oh. All the pennies in the wishing wells, all the diamonds Tiffany's could sell, all the riches put together, all the sunny California weather could not make me love you any better. 대표님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직영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는데요. 직영점에 저희 예전부터 계속 했던 뭐 직원들도 많고 또 직영점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되는 매장이니까 거기서 또 그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또 메뉴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지점들 교육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피자 개발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개발 거의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초창기 때 몇 가지는 뭐 제가 안 한 것도 있긴 했었는데 뭐 거의 다 제가 개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리는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서도 주방 일을 크게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요리를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음식을 좋아하긴 많이 좋아해요. 특히 제가 빵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최후의 만찬이 있다면 뭘 먹을 거냐는 질문하면 저는 따끈한 밤식빵 하나랑 우유 한 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빵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빵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또 특히 치킨이랑 피자 중에서 저는 선택하라면 피자를 선택할 정도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니까 피자를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됐죠. 물론 뭐 피자 하기 전에 돈가스도 해본 적 있었고, 뭐 이제 뭐지 똥집, 뭐 그리고 이제 주먹밥 이런 거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자가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미식가신가요? 예,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긴 해요. 뭐 다 잘 먹긴 하는데 조금 웬만하면 제가 맛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미식가라면 미식가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맛집을 평소에 좀 많이 찾아다니시는 편인가요? 예, 일부러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 인터넷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막 가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조금 핫하다고 하는 곳은 일부러라도 매번 좀 찾아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영업사원들 보면 사실 밥도 좀 빨리 먹고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즐길 그게 없잖아요. 혼자서 밥 먹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밥을 잘 못 먹는다 하는데 제가 영업할 때도 혼자서 밥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또 좀 뭐 그때 좀 에피소드로 보면은 제가 우유 판촉 이런 거 할 때는 우유가 판촉물이 있으니까 이게 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판촉물 우유하고 뭐 이렇게 또 바꿔 먹기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뭐 이제 길거리 음식이나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유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또 특히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취사병 출신인데 취사병 있었을 때 또 요리에 대해서 좀 접하기도 했었고 취사병이 있으면서 물 대신 우유를 먹었었거든요. 저는 흰 우유를 굉장히 또 좋아해서 뭐 또 빵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그렇게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먹어본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일 최근에 개발한 걸로는 이제 갈릭 소스가 있는데 갈릭 소스 개발하면서 마요네즈를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0kg는 먹어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소스 맛있다는 데는 그래도 다 다녀보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몸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원래는 살이 좀 더 쪘었는데 한 2년 전에 살을 10kg를 뺐었거든요. 빼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매번 헬스를 하고 또 요즘에 수영도 좀 하고 체중은 늘 유지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는 편이네요. 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이 제 자신한테는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한데 제 집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보긴 하는데 좀 강박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좀 독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제가 잘할 줄 아는 거는 잘 없지만은 그래도 뭘 하면 좀 끝을 보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실패를 해도 거기서 그냥 끝을 내지는 않고 또 다르게 변화를 해서 또 해보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실패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본인이 겪은 가장 큰 실패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배달 대행업체 했었을 때 오토바이도 저는 한 번도 뭐 학창 시절 때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토바이도 타본 적도 없고 배달도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배달 대행업체를 시작을 이제 했었죠.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구 시지동 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패를 한 2달 정도만 해도 실패를 봤어요. 그 시장도 너무 작았고 또 경험도 너무 없어가지고 대부분 같으면 거기서 그냥 뭐 포기를 하거나 다른 업을 선택했을 텐데 도저히 그냥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저쪽에 대구 수성구 그때 중동에서 시작을 해서 뭐 거의 그쪽에서는 거의 독점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피자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400만 원인가 그래 나왔었으니까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또 노력을 하니까 또 뭐 그 노력했다는 말이 이래 또 쉽게 나오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길었겠죠. 그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괜찮게 많이 올라왔죠. 제가 너무 막 술 담배도 안 하고 좀 그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죠. 이렇게 모임이 있었을 때도 제가 뭐 술을 좋아하거나 이러면은 좀 좋은데 제가 체질적으로 그게 안 받으니까 잘 못하는 또 단점도 있고, 장점으로는 제 그런 모습들이 또 대체적으로 또 좋게는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요즘 말하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뭐 나쁜 일을 할 것 같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주님들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 예비 점주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이래 거래처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나쁘게 평가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메뉴 개발 때문에 오늘 테스트 중이라서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신메뉴는 제가 거의 다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만들어 보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만들진 않은데, 예, 신메뉴는 제가 만드니까 최근에는 계속 매일 한두 판씩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갔었던 공장에서 가져갔던 겁니다. 공장에서는 도우만 만들지 그 다음 작업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공장에서 도우랑 소스, 고구마 무스, 갈릭 소스 4가지 품목을 만들거든요. 그 4가지 품목 외에는 뭐 이제 다른 이제 가공 업체에서 만들어 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토핑해서 그렇게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요즘은 워낙 피자라는 게 대중화가 됐지만 피자 만드는 것도 그냥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뭐 도우 반죽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걸 다 스스로 독학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그 배달 대행업체에 있었던 직원이 피자 가게 일을 했었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는 그 친구한테 조금 배운 것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다 제가 다 뭐 도우도 제가 개발했고, 예, 소스도 그렇고 뭐 고구마 무스 뭐 다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는 않네요. 예, 뭐 실력이 죽진 않으니까. 예, 옛날에 많이 했었으니까 뭐 피자 만드는 거는 뭐 지금이나 뭐 예나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이야 이렇게 네. 영업점이나 방문하시면 좋지만 직원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 뭐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속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많이 있고 제가 계속 거의 직영점 매일 오니까 뭐 크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보다 직영점 매장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저희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엄청 막 삐까뻔쩍하게 한다거나 대로변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체인점 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골목 안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크게 하지 않고 이 정도 규모의 가게를 해도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뭐 크게 뭐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할 때 다른 가게들 많이 가보잖아요. 그 다른 음식점들 배달을 직접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또 음식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또 이제 물류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대행업체 직원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럼 음식을 만들면 대행업체 직원들이 배달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만드시는 거예요? 신메뉴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메뉴는 뭐 레시피라서 정확하게 완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빵 끝에는 제가 좋아하는 밤식빵 같은 예, 그런 걸 만들고 이제 토핑에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풀드포크라고 예, 그런 고기를 넣는 토핑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저는 피자에서 안 얻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빵집에도 주로 많이 다녀보고 또 다른 메뉴들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소보로 피자라고 그것도 좀 히트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히트하니까 좀 많이 따라들은 하셨지만 빵 끝에 소보로 빵처럼 소보를 넣어서 그렇게 해놓은 메뉴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좀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예, 자주 오시죠. 한 2시쯤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도 하고 자주 오세요. 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또 사장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좀 불편한 점은 없어요? 불편하죠. 솔직히 불편하죠. 좀 눈치도 보이고, 예, 전반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모습 보여야 되니까 불편하긴 불편하죠. 예. 도대체 오셔서 뭐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죠? 일단 오시면은 매장 전체적인 점검 위생이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가셔서 대표님도 일 보시다가 밖에 일도 좀 도와주고 전반적으로 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저희 같이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더 들어가면 맛있을까 서로 이제 의논도 좀 해보고 서로 의견을 조금 많이 공유해가지고 신메뉴가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반영하신 게 저희 직원들의 의견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 메뉴를 뭐 지금은 뚝딱뚝딱 하시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죠. 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굉장히 초창기 때인데 스테이크를 넣는 피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가 기성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제가 먹기에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서 올려봤거든요.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메뉴 출시는 했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그때 단종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피자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나름 노력을 하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좀 맛집으로 소문도 났었고 그러면서 제 2호점을 대구 남구에 제 집사람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임신하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냄새를 맡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인 문의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체인 문의하셨던 분 한 분한테 그 가게를 팔면서 체인 사업이 시작됐고 그게 사실 불과 뭐 한 4, 5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다 됐던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처음에 하려고 창업 문의가 하루에도 한 5분, 6분 정도 오거든요. 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 기준은 많이 좀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너무 좀 배짱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만의 기준이 연령 제한이 있고 그리고 여자분 혼자서 창업이 안 되시고 투자형 창업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조금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하시면 잘 돼야 되니까 여자분 혼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배달 직원이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직접 배달이 불가능하니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여자분이 직접 배달이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가능하실 수는 있고 연령 제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세 드신 분을 저희가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 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거 배달업 특성이 배달 앱을 활용을 많이 잘 해야 되는데 그 앱 활용도 면에 있어서 저도 사실 20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좀 많으시면 뭐 관계는 없으시지만 그리고 투자형 창업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달 업종 특성상 직원만 맡겨가지고 해가지고는 생산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시거나 직접 주방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창업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앱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비용이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최고의 마케팅은 사실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품질 관련돼서 지점들 모니터링도 하고 했던 이유가 품질이 잘 나오면 결국은 소비자는 다른 마케팅을 하는 다른 브랜드를 선택했다가도 결국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을 제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Oops, my baby
이게 신메뉴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메뉴가 개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직원들 의견도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신메뉴를 테스트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선택이 되면은 그 저희 지점들한테 이제 레시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피자를 얼마나 드시나요? 거의 매일 먹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식사는 따로 밥이 있고요. 그 간식으로 먹으니까 또 밥배 따로, 빵배 따로 다 배가 따로라서. 예. 열심히 개발했는데 직원들의 평이 별로면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인지라 좀 그럴 때도 있긴 한데 물론 제 생각을 제일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의견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왔나? 그래. 지금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여기 경산점 점주고요. 예, 저하고는 뭐 거의 뭐 친형제나 다름없는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이 친구 19살 때 배달 대행업체 제가 하고 있었을 때 19살 때 직원으로 왔었거든요. 배달 직원으로 와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때 이 친구가 제 옆에서 많이 또 힘이 돼줬고 또 그때 제 집사람도 그때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제가 많이 힘들 때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 친구만큼은 끝까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피자 가게도 일을 계속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경산점 쪽에 이제 경산 쪽에 가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적극 추천을 했고 지금 현재 뭐 매출도 뭐 상당합니다. 상당하게 잘 나오고 있고. 거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죠. 네, 멘토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부모님 같고 친형 같은 존재이고 그냥 삶의 동반자라고 보시면 되죠. 같이 있으면 뭔가를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이제 굉장히 높이 산다고 봅니다. 저희가 에피소드라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를 겪자면 제일 힘든 시절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배달 대행업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시절에서 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신뢰. 그 하나로 이제 뭔가 일구어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는 또다시 이걸 해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My yellow raincoat, baby, is keeping me dry. I put on my raincoat, my yellow raincoat. You know exactly why. When the wind blows and the sun goes away and the sand falls slowly. 이번에도 분위기 좋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느낌 좋아요.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오늘도 볶음만하고 고기에 고기 전분만도 또 상큼하게 파인애플이 좀 채워주는 느낌. 도우도 맛있는데요. 네. 대표님 도우에 뭐 넣죠 이게? 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응은 좋네요. 제가 빠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라서 항상 그 집에 들고 가서 한번 먹여봅니다. 별로면 별로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저도 제 입맛이 다 100% 정답은 아니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et's drive out to the desert at midnight to dance in the dust of our headlights and score some good seats for the sunrise and dress up in clothes we don't mind getting messed up when no one will know how to get us. We don't need a map, we'll just drive, drive, drive. I
배달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제가 배달을 직접 잘 가진 않는데 좀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들도 좀 궁금하고 요즘에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좀 물어보려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을 응대할 때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유니폼은 꼭 챙겨 입도록 하고 있고요. 또 친절 교육도 늘 시키는 편이고, 예.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본인이 영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직접 피자샵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엄청 많이 됐었죠. 예, 처음에 갔었을 때 뭐 팁이라고 하면은 신발 정리도 하고 오기도 하고, 예, 영업 또 그 단체 주문 같은 거 영업할 때도 사무실 같은 데 다니면서 제가 또 단체 주문 영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늘 저는 노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잠시만요. 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시죠? 예.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불편하신 거 없나 해서 네, 매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은 배달 오신 분이 대표님인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자주 뵀었는데 대표님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늘 친절해가지고 저는 뭐 대표님인지 뭐 직원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예, 그냥 늘 친절하셨어요. 네. These mistakes I made my fair share. 일찍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 예, 이제 퇴근합니다. 네. 뭐 일이 없을 때는 좀 빠를 때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조금 빨리 마쳤네요. 1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 이제 횟수로 보면 8년 차 그렇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일을 하고 있었고 배달 대행업을 이제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세 가지 일을 다 했었거든요. 컴퓨터 일도 했었고 배달 대행업도 했었고 피자 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2호점 그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임신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2호점 오픈할 때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인테리어도 직접 타일 막 붙이고 뭐 또 장인어른도 오셔가지고 앞에 화단에 또 꽃도 심어주시고 가족들도 힘들었고 저희도 많이 힘들었었죠. 이제 연애 시절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한 10년, 제가 29살 때 만났었거든요. 그게 10년 좀 넘어 12년 정도 됐죠. 연애하는 동안에 배달 대행업체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배달 대행업체 할 때 아까 전에 그 경산점 점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를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대행업체 직원들이 좀 갑자기 다 나가는 일이 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좀 옆에서도 많이 응원도 해줬었고 또 대행업체 직원으로 있었던 지금 경산 그 점주님으로 있는 제 그 동생도 그렇고 옆에서 많이 좀 도와줬었죠. 저는 생각하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집에 오면 좀 책을 요즘에 좀 즐겨 읽고 있거든요. 뭐 그냥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실제로도 책을 조금 요즘에 좀 빠져서 읽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고 있어요. 그 유튜브 방송 안에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예.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네. 본인한테 좀 가장 네. 의미 있었던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나이키 창업자 얘긴데 필라이트 나이키 창업자분이 쓴 책 중에 휴독이라고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이 굉장히 최근에
제일 재밌게 봤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주로 먹방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죠. 피자 먹방도 많이 보고, 다른 먹방 종류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뭐 마케팅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또 실행하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일단 생각이 되면 먼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집에 오시면 집안일은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집안일을 크게 뭐 많이 하진 않은데 집안이 어지럽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피자 개발도 막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자상한 남편일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집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거는. 아내랑 연애하면서 어려운 시절에는 좀 미안했던 경험도 있나요? 있죠. 예, 연애했을 때 제가 오토바이 사고를 좀 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간호해주고 그 연애 초창기 때였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참 이 사람을 내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가게라는 게 피자 가게라는 게 뭐 어느 자영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변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자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도 피자 일을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참 미안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또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뭐 조금 나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Feels like we've been friends forever, yeah. And we always see eye to eye. The more time we spend together, and the more I wanna say what's on my mind. Take it easy, 'cause it ain't easy to say I wanna be more than friends. I wanna be more than friends. I wanna tell everyone you're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좀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이게 사업이 우여곡절도 있고 변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도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저보다야 뭐 신랑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 약간 프랜차이즈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체계가 덜 잡혔을 때 저희 신랑이 모든 일을 다 했었잖아요. 그냥 저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보기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지 제가 힘들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지 마음에 드는 성격? 그리고 좀 약간 저희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완벽하기를 좀 추구하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에 들고. 집안일은 잘 도와주시는 편이신가요? 집안일요? 아니요. 저는 집에 일을 하고 신랑은 밖에 일을 하고. 노점 내고 막 이랬을 때 나름 좀 힘드신 점도 있었다고. 저는 그때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그냥 상처랄까? 직원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모님 불쌍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너무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초라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초라해지니까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지금은 뭐 섭섭하고 그런 게 없는 게 그때를 잘 견뎌냈으니까 저희 신랑이나 저나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배달하던 시절에는 또 오토바이 사고도 나셨다고 연애하실 때. 맞아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기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팠죠. 엄청 마음이 아팠죠. 좀 눈물이 마음이 아팠어요. 엣지나? Change our life to make some room around the corner to
맛있어. 서윤이가 초콜릿 줬다?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되게 좀 책임감이 강하다? 뭔가 좀 이렇게 장난 컴플렉스? 이런 게 좀 있으신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넓다고 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굳이 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저한테는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준 동생들이나 다른 직원이나 형님들 다들 저를 많이 도와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장을 했었고 또 저같이 어렵게 시작했는 그런 동생들을 또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개도 그런 동생들이 더 잘 되게끔 해주는 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개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면 좀 초심에서 벗어나서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자꾸 뭔가 개발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사실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우리 집사람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좀 예민한 성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실이 남들이 봤었을 때는 괜찮다고 해도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늘 하고 살거든요. 꼭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 되면 또 위기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자꾸 찾게 되고 또 뭔가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장점이자 저 자신한테는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그런 성격 때문에 힘드니까 단점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잘 못하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도밖에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뭔가 특별하지도 않았고 뭐 못하지도 않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계속 사업을 하셨었고요. 그거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사업 쪽에 꿈을 좀 꾸게 되고 또 제가 좀 공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t's warm inside. My door's open wide. Don't stand outside. You can see from far away. It's the kind of place you'd like to stay. Kick off your shoes, forget your stride. 뭐 저도 그랬지만 일단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라고 가정하면 제일 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예.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어릴 때는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뚜렷한 뭔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근데 그런 청년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뭘 할지 모르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안에서는 1등이 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앞에 마당을 쓸으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는 10m를 쓸고 누군가는 100m를 쓸고 100m를 쓴다고 해가지고 딱히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하는 정도의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되고 기회가 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걸 했든 그 안에서는 인정을 늘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제일 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알바 안에서 제가 1등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판이 좋아지고, 평판이 좋으니까 나중에 같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또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라는 거. 그게 너무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피자 사업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남들이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은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업계 1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저 역시도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됐던 거고, 고객 만족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도 업계 1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장남 컴플렉스 이런 것처럼 이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동생들하고 뭔가 팀을 이뤄서 그 동생들이 잘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거기서는 제가 뭔가를 크게 수익적인 면에서는 저는 조금 빠지고, 동생들이 다 잘 돼서 또 그 동생들이 또 잘 되면 그 밑에 또 동생들이 또 잘 되게끔 만들고, 그게 우리 자영업자에서 시작했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사회에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Watch the sunset over deep blue ocean shores, and I'd buy a little boat and a brand new car. I'd take the top down and look up at the moon and the sta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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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a wonderful life.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Look at the beautiful sky.